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잡지 못한 집값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잡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내내 거품 폭등 우려로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은데 메가톤급 사실이 빨리 터져나오면서 당분간 부동산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볼까요? 우려했던 일 끝내 발생. 부동산 급추락 공포 현실화되었다. 지금 이제 집 사기 전에 이 부동산 반드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매입했을 때 괜찮을지를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금리 인상, 집값 폭락 강력한 시그널, 뉴스가 막 터져 나오고 있죠. 그 뉴스를 한데 모은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나요? 먼저 금리 인상은 집값 폭락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중 초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세계를 감싸 안고 있다. 이게 당분간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미국 물가 상승 13년 만에 최고치, 중국 생산 물가 4개월 만에 20배로 급등, 세계 물가 급등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이머징 국가들, 개발도상국가, 자, 할 것 없이 다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동시다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 부동산, 주식, 자산 거품. 솔직히 그동안에 저금리 탓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서 부동산, 주식, 자산 거품이 극대화로 치솟았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할 뿐이지 다른 나라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제 부동산, 주식, 자산 경기에 다음으로 뛸 게 원자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 과열 양상이죠. 결국은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수요가 폭발하면서, 즉 원자재가, 소비재가 자꾸 늘어나는 까닭은 수요가 폭발하니까.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구리, 철강성, 유가 모두 다 뛰고 있죠. 원자재, 소비재, 이제 먹거리까지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유동성을 회수해야 돼요. 이제 돈 찍어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가도 억제시켜야 하고. 결국 부동산하고 직결시키면, 자, 부동산 연끌한 사람들이 최대 피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만 그렇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 인플레이션, 외자 유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주식, 자산은 급락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취약하고 저소득층 생계 엄청나게 취약하겠죠. 근데 혹자가 그럽니다. 왜 소비재라든가 생산재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집값도 뛰는 거 아니냐. 그래, 처음에는 동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재가 뛰고 그러면 그쪽으로 돈 방향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매할 어떤 상대적, 집에 관심을 가질 그런, 또는 구매할 상대적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뒤늦게 뛰는 곳들, 지금 늑장으로 뛰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 자, 비교적 아파트나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 뛰고 있어요. 지금 뒤늦게 뛰는 부동산. 다만 이제 강남만 예외입니다. 강남 한강, 지금 강남권, 뭐 목동, 용산, 여의도, 그리고 뭐 상계동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기대주들이 뛰고 있죠. 여기는 이미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당첨된 이후로부터 계속 뛰고 있었잖아요. 굳이 말한다면 외곽이 조금, 여기도 조금 더 뛰어요. 여기 이제 보자고요. 얘만 좀 우량 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야. 서울 외곽이 뛴다. 예를 들어서 노도광이라든가 금관구라든가 중랑구 뭐 이런데 중소형 저가들이 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또는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도 아닌 비아파트 이런 것들이 꿈을 꾸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요. 벼룩이지. 자, 수도권 외곽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수용 저가가 외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곳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이에요. 안산, 시흥, 상대적으로 뭐 평택 그렇게 입지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던 곳들, 안 좋은 곳들이 뛰고 있어요. 끝물의 징조죠. 뭐 광역시도 어디가 뛰는 줄 아세요? 비교적 많이 뛰는 곳들을 보니까 외곽, 그동안에 안 뛰었던 곳들이 또는 중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뭐 전국 단위로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죠. 중저가 분양권 이런 것들이 뛰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지금 뛰고 있는 것들은 좋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품이 많은 곳들, 지금 뛰는 곳과 이제 거품이 많은 곳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막판에 뛰는 곳들은 좀 매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별을 잘해야 하는 게, 나중에 하락한 다음에, 하락할 때 많이는 안 떨어지겠죠. 뭐 그렇게 뭐 비싼 것들은 아니니까. 문제는 하락할 때 걔도 떨어지고 상승할 때 회복을 못 해요. 한참 있다가 뛸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보니까 제일 꼬바리로 뛰었잖아요. 다음 올라갈 때도 꼬바리로 뛰던가 아니면 신고가도 못 찍고 끝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입지 안 좋은 것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락장이 많이 떨어질 것. 올라갈 때는 많이 뛰립니다. 근데 하락장이 좀 많이 떨어져서 굳이 그럼 하락장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잡을 필요가 있느냐? 반드시 하락장은 와요. 그때 잡는 게 낫지. 맞아요. 보자고요. 자, 먼저 지역,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전국으로 비싼 아파트 랜드마크는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락장에. 한마디로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왜 잡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또 신고가 찍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잡아도 상관없겠지만, 하락장이 이제 뭐 1년 후에 오든 언제 오든 간에 곧바로 터질 것 같은데, 가격 면에서 보면 가격이 비쌀수록 위험하겠죠. 10억 이상,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0억이 돈도 아니니까 15억, 20억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수도권은 10억 정도, 지방은 한 7, 8억, 5억, 6억 이 이상 뛴 것들은 정말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호재 잘 보세요. 자,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호재 있다고 해서 막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뭐 9월 달에 전철 개통되네 뭐 하네. 좋습니다. 올라갈 수 있죠, 상승장에는. 그런데 그 호재가 거품을 키운 거예요. 보세요. 자, 교통 호재라든가 개발 호재,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급등한 거, GTX 때문에 엄청나게 뛴 것들, 신도시 새 아파트라고 해서 급등한 거, 분양권 뭐 이제 입주 얼마 안 남겨놓은 것들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새 거라서 얘들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호재가 하락장에는 호재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강남도 떨어지는데 무슨 얘들이 버티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야 돼. 거꾸로 항상. 알았죠? 얘들이 좋은 게 아닌 거야. 지금 입지가 좋고 가격이 비싸고 호재에 있는 곳들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 하락장에는 유형무자고. 그럼 누가 많이 떨어지느냐? 비교적 한강변, 뉴타운, 새 아파트, 대단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추락을 합니다. 이런 나쁜 아파트들은 아니죠. 좋은 건데 얘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험한 거. 이번에는 이제 하락장이 위험한 게 아니라 상승장까지 봤을 때 장기적으로 회복도 못하고 위험할 곳, 이건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곳들은 아니잖아요. 보자고요. 지방광역시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수도권에 30군데 정도 있는 곳들은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지금 막 비규제 지역, 피 올라가는 곳들 장기적으로 아주 위험해요. 왜? 나중에는 헝긋대요. 지금은 5년차 아파트지만 10년 지나면 다음 상승장 꼭지에는 15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헌아파트를. 자, 수도권 랜드마크 고가 아파트들, 서울이 아닌 수도권 랜드마크, 지방의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가격, 호재 이런 거보다 집값 상승률이 중요하다. 덜 올라간 걸 잡아라. 결론적으로는. 자, 집값 8년째 오르는 중인데 아직도 상승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거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건 여당, 야당, 정부 할 것 없습니다. 진짜 제가 무주택자라면요, 뿔날 것 같아요. 화딱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왜? 집값 잡겠다고 해놓고 지금 올리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여기 보세요.
송영길이라는 사람, 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 무주택 90% 대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6% 젊은 층은 6%로 돈 6%만 있으면 94% 어떻게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해 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부동산 상승시킬 생각만 하는 거지 진짜로 이게 젊은 층이라든가 무주택자들을 도와주는 길일까요? 무주택자하고 젊은 층을 도와주는 길이 뭔지 알려드려요? 집값 원상복귀 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원시원하죠? 보시면 민주당 보세요. 다주택 양도세 완화.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집값 떨어뜨릴 걸 생각하는데 다주택 양도세 완화. 물론 다주택 양도세는 저도 완화를 계속했죠. 다만 조건을 달았죠. 보유세라든가 종부세를 얘보다 더 세게 때린다는 조건으로 페널티를 준다는 조건으로 완화시키라고 했지 무작정 완화를 시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물 잠김 때문에 또 역시 민주당 다주택 가면 어떻게 자 확대 방안 마련. 결국은 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말은 다주택 양도세 완화, 감면. 그리고 1주택자들 양도세 조금 줄여주자. 재산세 줄여주자 뭐 이런 거겠죠. 정부 볼까요? 대출 좀 늘리고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 카드를 지금 마련하겠다. 물론 1주택이겠지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값 좀 폭등한 거에 대해서 8년 동안 폭등한 거에 대해서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뜨린다는 말은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값이라고 네이버에서 딱 검색 한번 한 다음에 보세요. 국민의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철저하게 야당 편인가 보다. 국민의힘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집값 대책은 아예 그냥 세울 생각도 안 하고요. 규제 완화만 주구장창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 지금 뭐 재건축 집값 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규제 완화 추진 결국 오세훈 시장은요 집값 띄우는 원동력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뭐 비판적이라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시킬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다 여야 정치권 할 거 없이 인플레와 부동산 주식 매매 타이밍 잡기. 지금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이슈잖아요. 보시면 금리 최고점, 금리 최저점 있네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두 번째 뭐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해서 경기 상승장에 지금 현재 따지면 여기 시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경기 침체기 때 첫 번째 금리나 두 번째 금리나 마지막 금리나 이렇게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때 집을 사는 거야 원래. 이때 주식도 사는 거예요 원래. 아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 선반영입니다. 주식이든 집이든 이때 파는 게 아니에요. 이때 팔아야 돼. 이때. 알았죠? 이때 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이때 팔아야 돼요 원래는. 뭐 당장 팔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주식 부동산 위험하다고 했어요. 먹으면 쪽찔끔 떨어지면 왕창. 여기 보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인플레 상승 순서. 부동산 주식이 제일 먼저 뛰고 그 다음 원자재 따라가고 소비재 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이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2단계는 끝난 것 같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유동성 자금 초, 중기 때는 부동산 주식이 먼저 급등하다가 유동성 자금 후기 때는 원자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주식은 하락을 하게 됐어요. 지금 2단계잖아요. 마지막 금리나 끝났고 이제 상승장 초기잖아요. 항상 선반영하는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요. 여기 보세요. 금리 인상 이전 주식은 사전 미리 미래를 반영하니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은 주식보다 약간 템포가 늦는데 만약에 이제 소비재 물가 쪽으로 소비 전환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소비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주식 매입 타이밍은 경기 침체기 때예요. 즉 금리가 인하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주식 매도 타이밍 경기 상승기 때입니다. 그것도 초입입니다. 자, 미물가 상승 13년 최고치 위험한데 30대 영끌은 또 최고치로 만약 금리 인상으로 집값 폭락하면 또 위험하겠죠. 여기 보세요. 치솟는 10년 기대 인플레 3월 9일 날 바닥쳤다가 완전히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30대 서울 아파트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게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니잖아요. 특히 2019년 이후로 2020년, 21년
30대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네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단위 보시면 계속 치솟고 있고, 서부 텍사스 원유, 자, 유가도 이렇게 쭉 치솟고 있어요. 원자재 치솟고 있다는 거의 샘플이고, 자, 인플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샘플이죠. 자, 소비자 물가 4.2% 급등, 미국 인플레이션 공포 현실로 뭐 급등했네요. 자,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빌빌거리다가 급등하고 있죠. 자, 이제 지방 일부 지역은 집값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확대되면 지방 급락하는 곳들이 막 쏟아질 수도 있어요. 우회 중으로. 수도권은 돌아가며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의창구, 성산구 인구가 많은 투기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지금 마이너스 아주 급락하는데 매수세가 받쳐지지 않고 있죠. 비규제 지역이나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 덜 오른 오산, 고양, 의정부 집값 됐어. 뭐 지난해 들어오른 게 아니라 집값 상승 7, 8년 동안 거의 뛰지도 않은 곳들이에요. 일부 지역, 이 군데 일부 아파트 빼놓고는. 만년 꼴찌였었죠. 안성, 안산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막 여기 보시면 2020년 김포, 남양주, 광명, 수원, 용인, 하남, 안양, 구리 비교적 좋은 곳들이 많이 뛰었죠. 이렇게 김포 빼고는. 김포는 비조정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많이 뛴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뛰었던 상대적으로 광명, 수원, 용인, 하남, 안양 다 좋은 곳 아닙니까? 구리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들 올해는 많이 뛰었어요. 고양, 의정부, 우산, 시흥, 동두천. 결국은 돌아가면서 뛴다. 자, 이거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에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얘들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입지가 안 좋으니까요. 얘들 먼저 뛰겠지, 뛰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상승 하락장 언제 올까?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참 좋았죠. 4월 달까지 좋았는데 그놈의 선거 이후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지금 점점 집값이 올라가 여름에 폭등할 조짐을 보이는데, 일단 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참 상황이 재밌어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이게 0이에요, 0. 자, 이렇게 많이 뛰었네요. 이렇게 많이 뛰었고, 하락은 고작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2020년, 21년인데 과연 이만큼밖에 안 뛰어서, 이거 지금 한국감정원이에요. 본인들은 인원이 적어서 지금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는데, 이거 KB로 바꾸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난 조작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들뛴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2018년에 들뛰었습니까? 2020년, 21년에 뛰었어요.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요? 이때 많이 뛰지 않았나요? 경기도는 더 많이 뛰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걸 떠나서 많이 뛰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려했던 일 끝내 발생. 자, 여기 보면 가장이 이 집에 깔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계속 오르면 끝모르게 오를 것이라는 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본주의의 각종 재화, 즉 부동산, 주가, 유가, 금값, 금리, 원자재 등 과거 20에서 30년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뛴 것만 있는지. 이렇게 했겠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믿는 것은 불안과 공포에 취한 자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